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주식 투자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월가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말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종목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유튜브란 채널처럼 누구나 종목 추천과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 적중률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8월 4일날 업로드했던 금양이라는 종목, 제가 촬영 날짜가 8월 3일날 촬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영상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890원대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쨌든 6,700원 가격에서 이렇게 올려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700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6,700원 지지 여부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6,700원을 깨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가가 위로 형성되며 결국에는 금일 고가가 1,850원까지 상승 후 금일 종가 1,350원에 장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추가 반등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그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몰라서 못 잡으신 거일 텐데, 분명히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력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공포심을 느껴서 영상을 보고 매수의 판단력이 정확히 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 이로이와 함께 차근차근 주식 공부하면서 이 영상을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부이맨님께서 영상 꾸준히 시청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작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메시지와 함께 감사의 의미로 3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후원해 주신 부이맨님께는 주식 입문용 핵심 총정리본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공시에 대한 내용과 그 공시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주식 입문 용어와 작전의 종류 및 작전 세력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패턴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만들어 놓은 자료, 마지막으로 캔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캔들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이 정리본을 제가 이번 주말에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이맨님께 3만원 후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HLB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HLB제약 어제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 HLB제약 소지 접시 등의 상대로 200억 원 사무 시비를 발행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작전 세력이 사용하는 내용 중 하나라서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공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시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전환사채 이 시비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 시비란 사채가 발행이 되면 여기에 주식 전환 옵션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럼 만기 전에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보면 만기일은 2025년 8월 12일이고 만기 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총 발행 금액의 200억에 대한 이자는 2%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 전에 전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2023년 8월 10일부터 이 전환 청구 기간인 7월 1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 발행되기로 한 만기시 2%의 이자보다 전환 청구가액의 수익이 더 크다면 그 가격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 이 기간 동안 전환 청구 기간 안에 취득을 했다면 취득 기간으로도 매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때는 아예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전환가액 자체가 보이시죠?
15,045원의 전환 가액을 책정을 했어요. 그럼 현재 주가가 얼마? 16,05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채 만기일이 되는 시점에 주가가 전환가액이 15,045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득이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작전이라고 말을 했던 게 더 웃긴 게,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이 전환사채를 얼마나 취득했느냐, 총 200억 중에 5억을 취득했어요. 게다가 이 발행 목적이 운영자금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전이라고 느낌이 받은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유명인을 통한 인지도를 앞세워서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유명인이 투자할 정도면 그만큼 우리는 탄탄한 기업이야, 믿고 신뢰할 수 있어 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을 이용해서 약간의 기업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조달자금 구체 사용 목적이 운영자금이라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보면은 작전 세력의 타깃이 되는 종목은 주로 실적이 저조한 영업실적과 과다한 부채가 있는 종목이거나,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잦은 유상증자와 그리고 전환사채 CB와 BW를 발행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HLB 제약 회사명 변경했죠. 근데 작전주들의 공통점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회사명 변경을 반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HLB 역시도 HLB 제약에서 영문으로 HLB 제약으로 바꿨죠. 이런 특징들을 나타냈는데 이 특징들이 모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소지섭이 200억을 모두 투자한 것처럼 보이게 말을 해요. 그중 5억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소지섭이 이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을 했다면 5억만 투자를 할까요? 이 회사가 정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10억 이상도 투자가 가능한데 말이죠. 이게 조금 얼굴마담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HLB 관련해서는 나노코박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노코박스 갔다가도 얼마나 주가를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HLB는 지금 주가를 이 구간에서 크게 상승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세력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CB랑 BW를 발행한 후에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서 자금을 유출시킵니다. 그래서 허위 자금 조달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이후에는 납입일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발행 대상자의 변경을 반복하며 자금 조달을 지연하거나 철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게다가 너무 비정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차트에서 보시면 분명히 주가는 이 시점에서 떨어질 때 동안에 악성 대기 매물이 충분히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동안에 분명히 손절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거고요. 그쵸? 그럼 떨어지는 동안에 이곳에서 손절 물량이 많이 갇히고 어쩔 수 없이 물량이 갇힌 사람들은 여기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참 이상한 게 바닥권에서 오를 때는 거래량이 작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이 하락, 횡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가를 띄워올릴 때는 매집 기간도 충분히 없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매집 기간에 횡보도 없이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다라는 거는 이상하고, 게다가 제가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 나로가 발사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닥, 하늘, 우주 공간을 갈 때 에너지원을 어디서 많이 쓰나요? 이 바닥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바닥권에서 쓰면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으로 올릴 때는요, 그럼 여기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을 처분하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그때 여기서 다시 올릴 때에는 다시 폭발적인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트가 이상한 게, 보면은 여기 구간 동안에 급등시킬 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개인들로 하여금 세력이 이 구간에서 돈이 적게 서가지고 올리게 되자 기사몰이를 시작을 해요.
기사몰이 시작하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따라 붙잖아요. 개인들이 따라 붙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냅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악성 대기매물 구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그 악성 대기매물 물량이 떨어질 때 이 받쳐주던 호가에서 호가를 빼버리고 이 개인들이 이렇게 올려붙이자 그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쭉 빠지게끔 만듭니다. 신규 진입한 개미들이 결국에는 악성 대기매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자꾸 뒤에서 누가 떠미는 거야. 나를 앞으로 가라고 떠밀면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주식도 내가 이 종목이라는 호가상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서 이런 물량들을 계속 떨어지지 않게 받쳐놔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 그럼 어떻게 돼? 개미들은 이 종목 내가 안 사면은 왠지 큰 수익을 못 볼 것 같아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수익을 볼 생각만 해. 내가 손실을 감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사. 그러면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 호가들이 다시 내려오고 또 떨어지지 않게 막아.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물량 포탄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악성 대기매물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구간에서 확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미들이 못 버티고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떨어지는 걸 보고 다 막아놨던 물량들을 싹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맞고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 신규 개미들이 다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 빠지면 어떻게 돼? 며칠만 물려도 손절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이나 한 일주일 가까이, 2주, 일주일, 2주 사이까지 가면 사람이 미쳐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이너스 막 40% 되면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미쳐. 근데 한번 빠져나갈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희망을 줘. 근데 안 팔아. 더울 것 같으니까. 이 40%까지 됐어도. 그러다가 다시 쭉 빼면 그때 던진다고. 사람들 그때 던지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지금 딱 봐도 그런 작업이고 이만큼 급등시키고 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위로 올리잖아. 지금 문제는 뭐냐?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사몰이 하면서 약간의 신규 개미들이 관심 가지게 하면서 이 물량들 받아주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차트로 좀 제가 혼자 떠들어대면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4,457억, 고정 물량 25% 된다고 봤을 때 어쨌든 3,000억 이상의 유통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한 번에 이 물량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주봉, 일봉, 30분봉으로 볼게요. 주봉에서 돈이 들어오잖아.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 약해. 위에서 거래량 세. 이거 악성대기 매물 작업을 해요. 이거 악성대기 매물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가 밑으로 빠지는 동안에 지금 이제 조정 받으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위로 쭉쭉 갈 텐데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는 건 조금씩 여기서 올리다가 다시 빼면서 장기간 횡보하고 다시 한번 위로 슈팅을 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선은 돈이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결국 이곳에서 전부 받아준 게 아니고 여기서 개인들이 뭘 했다? 물량을 받아낸다. 세력은 결국에는 돈을 조금만 썼다. 세력이 돈을 썼으면 이 구간에서 이 캔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세력이 돈을 적게 쓰고 나머지는 개인들로 하여금 이 물량을 소화하게끔 밀어줬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밑으로 빠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 박스권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뛰어낼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을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매집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30분봉 봤을 때 봐봐요. 공통적인 게 급등할 때는 막 미친듯이 거래량 솟구쳐.
과거의 시점입니다. 근데 막상 급등하고 떨어질 때에는 없잖아요. 십자형 캔들 만들어지죠. 급등할 때만 들어봐. 개인들이 다 단타하려는 개미들이 물린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십자형 캔들 굉장히 많죠. 30분 봉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도 십자형 캔들 거의 만들어졌잖아요. 매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냥 단타하는 사람들만 주가 급등할 때 달려들었다가 물리고 달려들었다 물리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라서 30분 봉에서도 이렇게 십자형 캔들과 비석형 캔들 그리고 잠자리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 분명히 작업이에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전주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18,000원과 13,000원 사이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무작정 매집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눌리는 시점에서 점점 모아 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매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집은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 매집을 하는 거라 여기서부터 이 가격대 무너뜨리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속 작업 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